네, 오늘과 내일 일정을 먼저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2일 오전에는요, 잠시 후 10시부터 개회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세션 수신료제도와 공영방송 공적 책무 이해에서는 먼저 15분 정도의 영상을 보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분임 토의 그리고 전문가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오후에는 제2세션 더 나은 공영방송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 분의 전문가께서 세 개의 쟁점 관련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참여단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분임 토의를 하실 거고요. 전문가분들께 궁금한 사항을 여쭙는 시간으로 진행한 뒤에 오후 5시 40분경에 모든 순서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발표와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전체 토의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분임 토의는 소회의실로 이동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다들 어제 오리엔테이션 때 소회의실에서 아마 인사를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의 의미로 혹시 자리에서 손을 올려서 동그라미 한번 그려봐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른 시간에도 이렇게 원활한 에너지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따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1 KBS 공론조사 국민께 듣는 공적 책임과 의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회식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회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 영광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단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아쉽기도 하지만요. 또 이렇게라도 여러분과 마주할 수 있게 돼서 참 설레고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참여단 여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자택 또는 별도의 개인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이 본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앙 스튜디오죠. KBS 아트홀 역시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 KBS 공론조사 국민께 듣는 공적 책임과 의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과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순서로 KBS 이사회 김상근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참여단 여러분께서는 크게 손을 흔들어서 이사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BS 한국방송 이사회 이사장 김상근입니다. 저는 방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의례적인 인사죠. 그러나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의례적 인사말로 주고받지 않게 됐습니다. 절절한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방역도 먹고 사는 일도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음까지 피폐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이 수기 토론장에 참여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면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KBS 이사회는 KBS 사장이 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심의하는 중입니다.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80년대에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동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KBS 수신료 조정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그때의 의도를 다시금 세워보곤 합니다. 그때와 비교해 보곤 합니다. 당시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공정성 확립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나팔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공정성을 향한 개혁이 제1의 과제였습니다.
KBS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참여단 여러분, KBS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가장 신뢰하는 방송이어야 한다는 국민의 당부를, 미래를 대비하고 만들라는 국민의 요청을, 지쳐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듣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참여단 여러분, 그러나 지상파 언론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국민의 정보를 얻는 매체가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모든 언론이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시장 논리와 시장 현실에 지배받습니다. 디지털을 넘어 AI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이 현실 가운데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온 정성을 모아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참여단 여러분,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십니다. 국민이 이 방송의 주인이십니다. 저희 이사회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인이신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주십시오. KBS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주말 휴일까지 내시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상근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2021 KBS 공론조사는 이 5분의 미디어 전문가로 구성이 된 공적 책무와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에서 쟁점 선정, 자료집 구성, 또 토론회 운영 방식과 내용 등의 전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각별히 애를 써주셨는데요.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조항재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손을 흔들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 이후 방송은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정부 개입이나 사업주의로부터 독립적인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50의 산물이었던 공영방송 제도가 다시 소환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BBC를 비롯해 성과를 구축한 많은 유럽의 공영방송들이 모범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영방송의 전형적인 재원인 수신료는 41년째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인상되지 못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50 치하에서 국민은 권력에 순응한 KBS를 믿지 않았습니다. 수신료 안 내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런 거부 운동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문민정부 시절 수신료가 전기료에 병산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IMF 위기가 있었고 케이블 TV나 IPTV 같은 유료 플랫폼들이 속속 정착되면서 수신료를 인상할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인상이 시도되었지만 이제는 보도의 공정성이나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수신료가 정체되자 공영방송은 상업적 재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광고는 이런 재원 공백을 잘 메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업 미디어들이 범람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상파 방송의 전체의 광고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정말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물었던 질문들, 과연 공영방송은 필요한지, 공영방송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지, 이런 절박한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KBS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번 공론조사는 이런 시대적 필요에 발맞춰 공영방송에 대한 진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론은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제기하는 경합적 논변과 정보에 의해 검증된 이론입니다. 일반 조사와 달리 이 공론조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저희가 마련한 프로그램 속에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의견이야말로 공영방송에 대해 국민이 갖고 있는 진정한 평가, 기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공영방송은 현재와 미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집약된 국민의 의견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여해 주신 국민참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본 토론회는 KBS 한국방송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마일러브 KBS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요, 전국에서 무려 210분의 국민참여단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지역별로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그리고 부산,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 계신 참여단 여러분들 혹시 손 한번 흔들어 봐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 세종 및 이 충청 지역에 계신 분들 한번 손 흔들어 봐 주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 지역에 계신 참여단 여러분들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강원도 참여단 여러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평소라면 늦잠을 주무실 수도 있을 시간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분임 토의 진행을 맡아주실 퍼실리테이터 20분과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활한 분임 토의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토론 도중에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도움을 주실 조장 또 권역장 분들과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면으로는 아니지만요, 이곳 KBS 아트홀에는 여러분의 원활한 토의를 돕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분들 또 KBS 관계자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손 한번 흔들어 봐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2021 KBS 공론조사 국민께 듣는 공적 책임과 의무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의 소개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단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이번 공론조사 참여단 중에 최연소자이신 10조의 권민재님께서 대표로 해주시겠습니다. 각자 앉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재님 시작해 주시죠. 나는 공영방송 KBS의 공정책무 관련 토론회에 국민의 대표로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입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국민참여단과 종교, 지역, 의견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참여단 모두에게 배우면서 집단의 지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나는 국민참여단으로서 토의의 의제와 관련된 정보를 학습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나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관찰하며 마음을 다해 경청합니다. 셋째,
말하고 들을 때 서로 존중하며 생각이 다르더라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넷째, 나는 다른 사람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의 참여 기회와 시간을 잘 지킵니다. 다섯째, 나는 다른 참여자들과 협력하면서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여섯째, 나는 진행자의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협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이번 공론조사에 참여하고 계신 국민참여단 여러분 모두가 방금 하신 국민참여단의 약속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원래 현장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뵀다면요, 이런 위촉장을 직접 전달해 드렸을 텐데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 위촉장은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댁으로 저희가 잘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2021 KBS 공론조사의 특징과 또 국민참여단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의 이준웅 교수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흔들어서 이준웅 교수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준웅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순서는 이 공론조사, 이번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는 공론조사의 그 내용적, 방법론적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일입니다. 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공론조사, 다른 많은 방법론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KBS 공론조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방법론적 충실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그런 어떤 방법론적 체계성과 내용성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된 그런 방법에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일, 그리고 시민들의 그냥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숙고된 의견, 그러니까 많이 고민해서 토론해서 정리된 의견을 듣는 그런 어떤 방법론들은 이미 많이 개발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시민 배심원단이라든지요. 혹은 주민 공청회나 이런 것도 심층 면접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이 조사 방법은 공론조사라고 하는 이 방법이죠. 이 방법은 여러분들의 그 참여자들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이 대표성 있는 참여자들이 충분히 주어진 사태에 대해서 토론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중요한 어떤 쟁점은 정리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의견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는 이 최종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정확하게 집계해서 전체 이제 결과에 반영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조사에 참가하시는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안심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왜곡되거나 공정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이용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 조사의 그 두 번째 특징인데요. 이 조사는 공영방송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한, 제가 공론조사 많이 연구도 했고 관찰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주제로 공론조사를 한 것은 제가 아는 한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론조사 많이들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순간도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주로 에너지 사안이라든지 핵 연료 문제 이런 것들, 환경 사안, 그다음에 이제 첨예한 갈등이 보통 담겨져 있는 이민 정책 이런 많은 이제 사안들에 대해서 공론조사를 수행하고 그 의견들을 정책 당국이 반영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이 오래된 제도적 그런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직접 그 공영방송의 주인인 공중에게 의견을 물어서 이런 어떤 책임과 의무의 내용을 밝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처음입니다. 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덧붙이는 이유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예컨대 리트비아나 이런 데서 또 수행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내용적으로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이념이나 제도라는 것 자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실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어려운 주제인데 여기에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었는데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시고 실제 이렇게 참여의 실천을 하게 된 여러분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조사의 특징인데요. 이 공론조사, KBS 공론조사는 다른 공론조사하고는 약간 다르게 말하자면 탐색적이고 발견적인 그런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예컨대 이 정부 초창기에 했었던 신고리 오리코기를 둘러싼 그런 어떤 공론조사나 뭐 이런 것들 있었는데요. 그때는 뭔가 이렇게 찬반 의견이 좀 첨예하게 갈라진,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기 의견을 정연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밝히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공영방송 제도는 사실 뭐 이게 제도 자체는 법적으로 성립이 돼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수행성,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책임 있게 수행하는가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찬반 토론의 방식이 아닌, 그러자면 다양한 사안을 살펴서 그 중에서 최적의 어떤 대안들을 이렇게 모색해 나가는 그런 탐색적이고 발견적인 방식으로 이 조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주제이고 또 내용이 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과제의 좀 특성을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다음에 기탄 없이,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각을 그 분임 토론에서나 전체 그 전문가 응답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조사에 이렇게 참여할 것을 결단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웅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2021 KBS 공론조사의 개회식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국민참여단 여러분께서 아주 성숙하고 또 열정적인 토의 보여주실 거라 기대하고요. 저 역시 내려가서 유튜브 중계로 꾸준히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회 세션 진행을 맡아주실 갈등 해결과 평화센터의 박수선 소장님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연 아나운서님 개회식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크게 인사 같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2021 KBS 공론조사 국민께 듣는 공적 책임과 의무 수기 토론회를 이틀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진행으로 함께할 갈등 해결과 평화센터 박수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바로 저는 이제 1세션 시작할 텐데요. 1세션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19로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을 하다 보니 조금 더 여러분이 더 집중하고 국민 대표로서 이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부탁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꼭 비디오를 켜고 참여해 주세요. 온라인 상이지만 서로 여러분들끼리도 마주보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나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이지만 비디오를 꼭 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 앞에서 계속 말씀으로 강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국민 참여단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전 과정에 분임 토의는 물론이고요. 발표나 질의응답 등 토론회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분임 토의에서는 여러분의 논의를 이제 활발히 진행하시게 될 텐데, 발언하실 때는 퍼실리테이터 안내에 따라서 차례대로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본인 차례에 근데 난 특별히 지금은 의견이 없다 이러면 통과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아무래도 한정적 이틀이나 됩니다만 또 토의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발언하실 때는 모두가 시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1분 내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해주시겠죠?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 규칙에도 아까 동의하셨고 잘 따라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 크게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자, 크게 동그라미. 네네네. 지금 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네. 잘 따라 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잘 들리고 잘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세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 공적 책무 이해 이 주제로 1세션 시작하겠습니다. 1세션은 대체적으로 세션이 발표 듣고 그리고 여러분 분임 도의하시고 질의응답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1세션은 영상으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영방송은 무엇이고 수신료 제도와 공적 책무는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방송은 일반적으로 국영, 민영, 공영방송으로 구분됩니다. 국영방송은 국정 홍보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이고 민영방송은 개인이나 기업이 광고 또는 이용료 등 상업 재원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인 반면 공영방송은 독립적인 법적 기구로서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을 통해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KBS는 일제강점기인 1927년 라디오 방송을 시작으로 광복 후 1948년부터 국영방송으로 운영하다가 1973년에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을 통해 오늘날의 공영방송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국의 BBC, 일본의 NHK를 포함해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다양성 보장, 차별화된 프로그램, 문화 수준의 향상 등을 운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필요합니다. 만일 공영방송이 상업적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면 광고주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고 국가 예산에만 의존한다면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국민은 공영방송의 주체로서 수신료를 균등 부담하고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에게 공적 책임을 지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나라 방송법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성격을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해 공영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특별 부담금이라고 규정하고 그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죠. 우리나라 텔레비전 수신료는 1963년부터 월 1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6차례에 걸쳐 800원으로 인상됐고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면서 1981년에 월 2,500원의 TV 수신료가 책정됩니다. 그 금액이 2021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신료 2,500원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걸까요? 1994년까지는 주로 KBS 징수원이 가가호 방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납부 회피도 적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신료 납부에 있어 공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1994년 한전의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면서부터는 징수율이 크게 오르고 징수 비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KBS 1TV의 광고가 폐지되고 더 많은 재원이 프로그램 제작에 쓰일 수 있었죠.
이 같은 전력회사 위탁 방식은 유럽에서도 7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신료를 받는 KBS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방송법은 KBS를 국가기관방송으로 지정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실현, 양질의 방송 서비스 제공,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방송 기술의 연구 개발, 민족문화 창달과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KBS는 현재 2개의 텔레비전과 종합 라디오 채널을 포함한 6개의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TV와 1라디오, 1FM은 광고를 하지 않고 있죠.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소리 방송, 남북 화합과 소통을 위한 한민족 방송, 한류를 선도하는 글로벌 채널 KBS 월드 TV와 라디오 등 특별한 공익 목적을 가진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책무들을 KBS는 어떻게 수행해 왔을까요? KBS는 1973년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재탄생했으나 5공화국 시절 이른바 땡전 뉴스로 비난받으며 1980년대 중반 수신료 거부 운동이 거세게 일었던 적도 있었죠. 이에 KBS는 공정한 저널리즘을 핵심 가치로 삼고 방송 민주화 운동과 함께 KBS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KBS 방송 편성 규약 제정, 편성위원회와 노사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본부장 중간평가 등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초중반 이러한 제도와 규약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KBS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KBS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KBS 방송 편성 규약과 제작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저널리즘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도 시사 부문 국장들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과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장 임명 동의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밖에도 팩트체크를 강화하고 전문가와의 협업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KBS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규정된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입니다. 재난대응 전담 조직인 재난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며 재난보도뿐 아니라 예방적 재난방송까지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난 전용 CCTV와 재난 스포 방송 등을 타 언론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KBS는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한발 늦은 재난방송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매뉴얼을 대폭 개선하고 재난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KBS는 재난방송을 더욱 고도화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보도를 강화하는 등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의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KBS는 국가기관방송으로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금모으기 특별 생방송, 서울올림픽, 한일 월드컵 중계방송 등 국가적 대형 이벤트를 제작 방송해왔죠. 또한 참화고도, 누들로드 같은 대형 다큐멘터리, 용의 눈물, 태조 왕건 등 대하 역사 드라마를 방송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차별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자를 위한 방송, 한류를 전파하고 우리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제작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다양한 공적 책무들을 이행해왔습니다. KBS는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총 18개의 지역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법에 의해 EBS 지원 사업과 방송기술 혁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래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했습니다. 종편과 유료 상업 채널의 대거 등장,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미디어들의 국내 상륙으로 인해 미디어 소비 행태와 그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2011년 약 2조 3천억 원이었던 지상파의 광고 수입은 1조 원으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모바일의 경우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상파 수익 구조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KBS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재정 수입 규모는 1,0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KBS는 수입 규모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규모를 줄여야 했고 마찬가지로 방송 제작비도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많은 제작비를 필요로 하는 대하 사극이나 고품질 대형 다큐멘터리들을 제작하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은 줄어들고 재방송 편성이 확대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1텔레비전은 9%에서 2020년 20% 수준으로 2텔레비전은 23%에서 45% 수준으로 재방송 비율이 급상승하였습니다. 미디어 산업 구조의 변화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청자 선택권은 무한대로 넓어졌습니다만 동시에 상업적인 유료 매체들의 극심한 경쟁으로 미디어 시장이 급격하게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와 허위 조작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성과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KBS는 만성적인 재원 부족으로 인해 다양하고 품질 높은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제도는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원에서 수신료 수입의 비중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정적 독립성과 공적 기능 수행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국가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영국을 비롯한 여타의 국가들은 수신료 비중이 70%를 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1981년 이후 수신료 금액 조정이 없었던 반면 같은 기간 영국은 27회, 프랑스는 23회, 독일은 8회, 일본은 4회 수신료가 인상됐으며 영국, 프랑스는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수신료를 인상하는 물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금액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재정의 규모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연간 1.5조인 반면 영국은 7.3조, 독일은 11.5조, 프랑스는 4.8조, 일본은 7.7조 수준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수신료는 연간 3만 원 수준입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KBS도 세 차례 수신료 금액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2007년에 4,000원, 2011년에 3,500원, 2014년에 4,000원 안으로 국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했으나 결국 최종 승인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차도 있었으나 공영방송 재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가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영상 발표 보셨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받으셨던 그 수기 자료집을 그동안 좀 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해하셨을 텐데 이 영상 자료로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분임 토의 시작할 예정입니다. 잠깐 계시면 우리 어제도 리허설도 하고 다 아시죠? 자동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소회실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면 퍼실리테이터 안내에 따라서 토의하시면 되겠고요. 마치는 시간은 11시 35분입니다. 11시 35분까지 분임 토의하시고 잠시 휴식하셨다가 저희가 질의응답으로 다시 뵙는 건 전체 토의장에서 다시 뵙는 건 11시 50분입니다. 자, 분임 토의 잘 하시고 이따가 뵙겠습니다.